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이창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원작과 영화입니다. 소설이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만화책 등등 다양한 원작을 가진 영화들이 있죠. 근데 어떤 영화들은 원작을 훨씬 넘어선 감동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들은 야, 그걸로 이거밖에 못 만들었어?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원작을 뛰어넘었던 영화들, 또는 원작의 명성에 누를 끼쳤던 영화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음악 들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은요, 더 퀴디치 월드컵이라는 곡입니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 영화에 나왔던 곡이고요. 일단 음악 듣고 이야기할까요?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오늘 첫 곡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죠. 불의 잔에 나왔던 더 퀴디치 월드컵이라는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성공한 영화 시리즈죠. 2001년의 첫 영화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시작해서 2011년 마지막 영화인 죽음의 성물 2부까지 8편의 영화가 나오면서 16억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91억 달러의 박스오피스 성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어쩌면 2000년대 가장 성공한 시리즈 중에 하나였죠. 저는 이 해리포터 시리즈 원작의 팬이었는데요. 첫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부엉이가 언제 올까 기다리던 그런 팬이었는데요. 이 불의 잔이라는 영화의 음악을 첫 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불의 잔부터 저는 이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었거든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분량을 보면, 책 분량을 보면 이제 한국에서 당시 요즘은 지금 재판돼서 이제 번역도 새로 하고 한 권짜리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 발매될 당시에 분량을 보면 마법사의 돌이 책으로 2권이었고요. 그 뒤에 비밀의 방, 아즈카반의 죄수까지도 2권이었죠. 그래서 2권 분량의 책을 2시간 조금 넘는 영화에 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각색은 있었지만 크게 무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불의 잔부터 분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불의 잔이 4권, 불사조기 사단이 5권, 그리고 혼혈왕자가 다시 4권이었고요. 그리고 죽음의 성물도 4권이었죠. 그래서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영화가 과감하게 축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의 잔이 이런 축약,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기 시작한 영화였고, 그래서 이제 원작 팬인 저는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맞나? 심지어는 무슨 생각도 했냐면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영화 보면서 이거 원작 안 읽은 사람이 영화만 보고 이해가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전 지금도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그 불의 잔 영화를 보고 줄거리가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네, 놓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퀴디치 월드컵이라는 곡도 실제로 이제 그 불의 잔의 처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퀴디치 월드컵, 이 퀴디치라는 스포츠의 월드컵에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 이제 난동을 부리는 게 첫 큰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도 사실 굉장히 기대하던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퀴디치 월드컵 자체가 물론 퀴디치라는 스포츠는 이제 그 조앤 롤링 작가가 스포츠도 잘 모르고 숫자도 잘 모르는 관계로 룰이 엉망인 스포츠지만 그래도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하는 구기 종목이라는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이 장면이 영화에서는 통으로 생략이 됐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만들어 놓고 퀴디치 월드컵 막 그 아이들 주인공 일행이 이렇게 막 기뻐하는 장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만 나오고 정작 월드컵이 통으로 축약이 돼서 거기서부터 실망을 했어요. 이 영화의 도입부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에 실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 기준 원작의 명성에 누를 끼친 영화였던 해리포터와 불의 잔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작과 영화를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음악은 두 곡을 좀 연달아 들으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게임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실사 영화죠. 그래서 음악을 두 곡을 좀 달아서 들으려고 하는데 영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의 워크래프트라는 곡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격전의 아제로스의 테마곡을 한번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연달아 들었는데요. 워크래프트 더 비기닝,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라는 영화의 테마곡과 그리고 격전의 아제로스라는 그 원작 게임의 음악을 하나 같이 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플롯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작 게임은 오크라는 그 괴물들이 나오죠. 오크는 이제 그 반지의 제왕에서부터 뭐 여러 그 판타지 서양 판타지 작품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다들 익숙하실 텐데 요 시리즈의 오크는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오크는 외계에서 왔습니다. 물론 이제 배경이 지구는 아니고요. 아제로스라는 행성인데 원래 인간들이 살고 있던 이 아제로스라는 행성에 외계에서 갑자기 처음 문을 열고 오크들이 나타났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플롯으로 시작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요 인간과 오크 사이의 전투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시리즈를 거듭하고 이제 게임이 많이 나오고 거의 지금 게임 스토리가 30년 가까이 진행이 됐죠. 30년 좀 안 됐네요. 네, 20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스토리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처음에 없었던 설정들도 막 생기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뭐 엘프, 요정들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아무튼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영화화할 만한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게임 스토리 내에서도 뭐 주요 사건들만 해도 이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팬들끼리 막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제작사에서 영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만든 게 이제 이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초창기 단순하던 스토리가 단순하던 시기, 그러니까 첫 게임의 첫 작품의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망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어도 그 매력적인 인물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만들었으면 영화 재밌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얘기 먼저 해야겠네요. 영화는 망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넘겼는데요. 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손익분기점은 이제 중국에서 게임 팬들이 열심히 영화 봐줘가지고 겨우겨우 손익분기점 넘기고 저도 극장에서 봐서 이제 저도 손익분기점 넘기는데 일조를 했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되면서 첫 영화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속작 계획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됐죠. 뭐 아무튼 다시 얘기 좀 돌아가서 매력적인 인물들을 영화가 하나도 연출로 살려주지 못했고 뭐 아주 나중에 밝혀진 얘기긴 한데 뭐 투자자들이 각본에 계속 그 간섭을 해서 각본을 제대로 뭐 플롯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감독이. 반지의 제왕이랑도 굉장히 많이 비교를 당했는데요. 비교를 반지의 제왕이랑 당하는 게 그 어떤 영화라도 비교를 반지의 제왕이랑 당하면 좋은 점수 받기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이제 서양 판타지 영화이고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야 반지의 제왕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라고. 어림도 없었죠. 어림도 없었고 주요 인물들의 매력을 살리는데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창기 게임의 단순한 플롯만 부각이 되면서 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 너무 아쉬운 게 영화 한 3편만 더 나오면 제가 정말 영화로 보고 싶은 장면들이 많거든요, 이 시리즈에. 너무 아쉬운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으니까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이미 얘기를 많이 했나요, 너무? 그래서 지금 게임 원작 영화로 이제 처음 소개를 한 게 워크래프트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게임 원작 영화가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게임을 영화로 옮기려는 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영화로서 잘 만드는 것과 영화로서 이렇게 잘 완성하는 것과 게임의 원작 팬들을 만족시키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와리가리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망한 영화들도 있고요. 애초에 기획 자체가 좀 무리였던 영화도 있고 뭐 아무튼 잘된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 잔혹사의 서막은 어디였냐면 슈퍼마리오 시리즈였어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실사 영화가 여러분들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를 떠올리실 텐데 아마 마리오 하면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실사 영화가 1993년에 하나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게임은 이제 이탈리아인 백완공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굉장히 캐릭터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생겼잖아요. 그 아기자기 악당들도 아기자기 귀엽고 주인공도 아기자기 귀엽고 이런 게 또 매력이잖아요. 마리오 시리즈는. 근데 이 영화 93년도 영화는 제가 포스터를 보고 이게 뭐지 기함을 했는데 그 굉장히 우락부락 몸 좋은 코수염 멋지게 기른 이탈리아 아저씨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딱 나오시더라고요. 네, 포스터만 봐도 망할 만했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뭐 마리오는 그 뒤로 이제 최근에 흥행면에서는 그 영광을 찾았죠. 2023년도에 올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실사 영화는 아니고 애니메이션 영화 3D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했고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만 세대를 아우르는 영화 가족 영화로서 흥행에 대성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게임계의 뭐랄까 그 조상님 같은 존재잖아요. 마리오는 이 조상님의 면을 좀 세웠죠. 그래서 음악을 좀 들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영화 최근에 개봉한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영화의 음악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근본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첫 게임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곡 연달아서 보내드릴게요.
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과 게임 음악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영화 음악은 브라이언 타일러가 작곡을 했는데요. 우리 뒤에 들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985년 게임의 음악을 잘 어레인지했죠. 잘 듣다 보면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은 게임에서 듣던 사운드가 여기 이렇게 녹아 있구나 하는 것도 좀 느끼셨을 테고, 이 원곡 음악,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들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기술의 한계로 8비트 음악이잖아요. 8비트 음악이라서 음계도 되게 단순하고 많은 음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게임을 이렇게 카트리지에 담아서 팔았잖아요. 요 카트리지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음악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게임 자체가 용량을 줄이기 위해 카트리지 용량과의 사투가 녹아 있는 게임인데,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구간 반복이 돼도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작곡이 된 곡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너튜브에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게임 음악 올라온 거에 영어로 달린 댓글을 봤는데, 누가 달아놨는데 게임계의 국가가 연주될 예정이니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신나게 떠들다 보면 또 게임 원작 영화 얘기만 한참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요. 조금 방향을 틀어 볼게요. 소설 원작 영화들도 많이 있죠. 뭐 반지의 제왕, 아까 잠깐 워크래프트 영화 얘기하다 나왔던 반지의 제왕도 있고요. 소설 원작, 뮤지컬 원작 영화도 있죠. 소설이 원작인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영화, 예를 들면 뭐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우선은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 음악을 하나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See You Again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 See You Again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여행자의 아내 원작은 이제 2006년에 나온 미국 판타지 로맨스 소설인데요. 저는 2007년에 읽었으니까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야자 시간 야자를 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했는데 12시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소설 그냥 읽으면서 시간 보내기도 하고 뭐 MP3로 라디오로 야구 중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척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야자와 병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한테 빌려서 읽었던 소설입니다. 뭐 친구가 뭘 읽고 있길래 재밌어 보여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었고 내용은 이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드템블이라는 남자와 클레어 앱셔라는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헨리 드템블이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인해서 그 일정한 시간에 머무르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뭐 말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과거나 미래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뭐 짧으면 몇 분에서 길면 며칠씩 이렇게 머무르다가 다시 원래 시간대로 돌아오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꽤 자주 여러 번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의 아내를 만나요. 어린 시절의 아내를 만나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나타난 어떨 때는 좀 늙어 있고 어떨 때는 좀 젊은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남자가 자기 인생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리 아내지만 이제 어릴 때의 아내니까 약간 아이를 돌보는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아내가 점점 자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내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남편을 찾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자꾸 자기 어린 시절에 자꾸 어디선가 나타나던 이 남자가 현재 시간대에는 어디에 있는지 찾죠. 그를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소설의 주제는 기다림이거든요. 이 아내는 남편을 계속 기다려요. 어린 시절에는 이 남자가 언제 또 나타날까를 기다렸고 현재 시간대에서 남편을 찾아낸 이후에는 이 남자가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죠. 미래로 갈 때도 있고 과거로 갈 때도 있고 자꾸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또 기다리고 심지어는 이 소설 중후반부쯤 되면 이 남자의 죽음이 예고가 돼요. 시간 여행을 하니까 그 정도 이제 정보는 어쩌다 보면 살다 보면 알게 되겠죠. 죽음이 예고가 되고 그런데 이 남자가 헨리 드템블이 계속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죽게 되는데 30대의 헨리가 막 아주 먼 미래로 가서 늙은 아내를 만나거나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 죽고 나서도 아내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또 언젠가 나타나는 남편을.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이 주제가 주는 그립고 쓸쓸한 감정이 이제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남는 여운인데 영화가 그 맛을 다 못 살렸어요. 그 영화가 이제 시간 여행 때문에 막 인과관계가 꼬여가지고 일어나는 재미있는 소동들, 막 해프닝들, 뭐 어떤 유머들 이런 것들은 꽤 그럴싸하게 살렸는데 요 기다림이라는 이 감정의 그 쓸쓸한 그 맛을 잘 못 살려서 영화는 그렇게 막 흥행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레이첼 맥아담스가 여주인공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비교적 흥행을 했는데요. 이제 정작 그 원작이 나온 미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른 소설 원작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원작인 동명의 자전적 소설이 있죠.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가 쓴 굉장히 수필인 척하는 소설이 있어요. 헷갈리네요. 수필인가? 읽었는데 왜 헷갈리지? 아무튼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가지려다가 실패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사실은 아이를 가지기 싫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겨서 이제
이혼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실컷 먹고 인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을 찾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천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일단은 엘리자베스 길버트 작가의 필력이 굉장히 좋아요. 되게 글을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잘 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온전히 먹는 것에 집중해서 이제 이탈리아어 연수를 할 겸 이제 먹으러 이탈리아에 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먹는 음식들에 대한 그 풍부한 묘사들, 그러면서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지쳐서 쉬기 시작한 거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온전히 먹는 것과 어학에만 집중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렇게 막 추파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뭐 그냥 흘려 보내면서 정말 온전히 먹는 데만 집중하고, 인도에 가서는 또 어느 사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사원에서 그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또 거기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서 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침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 굉장히 아무튼 재미있는 소설이었는데, 저는 원작을 먼저 읽었는데 영화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거 영화로 살릴 수 있나? 이 내용이 영화 그 정말 작가의 그 어떤 글솜씨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재미였거든요. 이 소설의 재미가. 그래서 이거를 영화 스크린으로 옮겼을 때 어떨지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역시나 흥행 성적은 뭐 손익분기점을 겨우겨우 넘기는데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화화를 하면 그저 그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원작 소설의 맛은 그 맛이 아니거든요. 혹시 영화를 보고 이게 뭐야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원작 소설은 한번 뭐 시간 죽이는 정도의 용도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음악인 플라이트 어텐던트 조시 러즈의 음악입니다. 음악도 하나 들어볼게요. Save me from those kids at school. They would bully, they would tease, they would taunt me, you're such a pretty boy, you're such a pretty boy, you're such a pretty boy, such a pretty boy. Fear, I grew up so scared. The Bible Belt, redneck lifestyle. One day I'll fly free in the airplane. Where's my seat? Where's my champagne? Champagne, I'm such a pretty boy. I'm such a pretty boy. I'm such a pretty boy. I'm such a pretty boy.
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삽입곡인 Flight Attendant를 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소설 원작인 영화도 두 편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드라마가 원작인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 드라마 중에 셜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꽤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도 그 방영이 되면서 꽤 유명해졌었죠.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는 사실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한 옛날 드라마들도 있었고, 뭐 엘레멘탈이라는 그 주인공 셜록 홈즈 말고 이제 왓슨의 성별을 바꿔서 이렇게 나온 미국 드라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와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 셜록이라는 영국 드라마는 셜록 홈즈를 현대 사회에 맞게 굉장히 잘 각색을 해서, 그래서 현대에 일어날 법한 사건이면서도 이 셜록 홈즈 원작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저게 어떤 부분에 원작 소설의 어떤 부분에 패러디 내지는 오마주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찾는 재미가 있도록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셜록이라는 드라마는 팬들을 기다리게 하는 걸로도 좀 유명했는데요. 드라마인데 한 편 길이가 좀 긴 대신에 한 시즌에 3편 막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주제에 또 이제 다음 시즌이 언제 나올지 항상 기약 없이 팬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못된 드라마였는데, 요 드라마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 영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를 뭐 3시즌이었나요? 드라마를 시즌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즌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영화를 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극장에서 상영하는 드라마였던 거예요. 앞뒤를 다 알아야 내용이 이해가 되는. 그런데 이제 극장에 어쨌든 영화가 셜록이라는 제목으로 걸려 있으니까 관객들이 셜록 홈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추리 영화구나 하고 보러 갔다가 낭패를 본 관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드라마 앞뒤 이야기를 모르고 보면 뭐 의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알 수 없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낚여서 극장에서 보고 이게 뭐지 하셨던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드라마를 영화로 낼 때는 조금 친절하게 낼 거 아니면 마케팅을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요 셜록 드라마 셜록의 영국 드라마 셜록의 음악도 하나 가볍게 좀 들어볼까요? 지금 뭐 다음 시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기약이 없는데요. 못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셜록 주인공이 저기 베네딕트 컴버비치 사람인 척하는 오이가 주인공인데, 이분이 또 닥터 스트레인지로 워낙에 바쁘셔서 다음 드라마 시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음악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영국 드라마 셜록의 OST인 The Game Is On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그 말이 많아져가지고 음악을 많이 못 틀어요.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은 이 영화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입니다. 원작도 톨킨이 남긴 인류를 위한 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지만 영화도 정말 대단했죠. 이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중세 판타지 관련 콘텐츠, 게임뿐 게임 영화, 드라마 등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단한 영화였고 반지의 제왕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오늘도 앞에서 얘기를 길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네요. 반지의 제왕 얘기 언젠가 제가 길게 풀고 말겠습니다. 일단은 음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골라온 음악은 더 브릿지 오브 카자툼이라는 음악입니다. 카자툼의 다리라는 뜻이고 You shall not pass라는 명대사가 떠오르죠. 예.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음악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